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가 아무리 많더라도 어떤 복지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새로운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어지다 보니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복지제도를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은 어르신을 위한 복지제도 8가지를 정리해 드릴 예정인데요. 아직 활력이 넘치는 어르신을 위한 시니어 제도들과 건강을 챙겨야 하는 분들에게 알맞은 복지 제도까지 간략히 요약해 드릴 테니 필요하신 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복지 제도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복지 김여사입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어르신을 위한 알짜 정책 정보들 8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얼마 전 소개해 드린 K희망 사다리를 기반으로 알짜 정보만 요약되어 있어서 지원 대상, 혜택 정보, 신청 방법 순으로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은퇴 후 노후 준비를 하던 중 조금 더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정책인데요. 바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분야별 경력이 3년 이상인 어르신으로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미취업자가 해당됩니다. 경력을 살려서 재취업하고보다 나은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되며 지자체별로 근로시간이나 임금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신청은 지자체나 수행기관에서 채용 공고를 확인하시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신중년 공고를 찾아볼게요. 홈페이지 상단에 시정 소식, 채용 공고로 접속하신 후 검색창에 신중년을 검색해 볼게요. 검색된 목록을 보면 꾸준히 신중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 40시간을 근로하면서 시급이 11,550원 정도로 꽤 높은 편이네요.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문의할 수 있고 거주지의 공공기관으로 문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니어 인턴 사업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급여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지원 제도입니다. 참여 대상자는 60세 이상의 근로 의지가 있는 고령자, 그리고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고용할 의지가 있는 기업 및 비영리 단체가 해당됩니다. 만약 어르신을 인턴십으로 고용한 후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1인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참여자 1인당 3개월간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인턴 종료 후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추가로 3개월간 월 4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그 외에도 장기 취업을 위한 지원금과 채용 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네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 노인 일자리 여기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시니어 인턴십 1577-1913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1544-3388로 문의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로 돌봄 지원을 받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제가 서비스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만 65세 미만인 분들 중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으면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지원 내용은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15%에서 20%만 본인이 부담하며 노인 요양시설의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복지용구 구입 지원, 방문 요양 지원 등 재가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장기요양보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보훈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재가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유공자 또는 그의 유족이 지원 대상이 되며 재가보훈 시무관이 방문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취사나 세탁, 평소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가사활동 지원, 간단한 위생관리, 식사 수발, 말벗,
치매 예방 등 건강관리 지원, 아플 때는 병원에 함께 동행해 드리거나 가볍게 산책을 지원하는 편의 지원, 노인 생활 지원 용품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처우로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1577-0606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이가 들고 이가 많이 상한 분들을 위한 노인 틀니 지원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것이 바로 치아인데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치아 손상이 심한 정도에 따라 완전 틀니, 부분 틀니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완전 틀니는 상하 또는 하악의 치아가 전혀 없는 분들, 부분 틀니는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틀니를 제작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네요. 다만 별도의 본인 부담금이 15%에서 5% 정도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신청은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치매 안심센터 운영 정보입니다. 어르신이 나이가 들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치매에 대한 걱정인데요. 치매가 걱정이 되는 분들을 위해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가까운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 및 예방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로 문의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는 어르신이 필요한 분야에 따라 서비스가 지원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된다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안부 확인, 생활안전점검, 말벗 지원, 그리고 여가 활동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으로 교육이나 문화 활동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의 교통안전 관련 제도인데요. 최근 고령자의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지원금을 드리는 복지제도도 운영되고 있으니 더 이상 운전을 안 할 것 같은 분들은 면허 반납 후 지원금도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하지만 아직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을 측정, 신체 능력에 맞는 운전 방법을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이수했다면 자동차 보험을 할인받을 수도 있으니 되도록 만 65세를 넘은 분들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문의처는 경찰청 콜센터 182 또는 안전운전 민원 1577-1120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8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분야별로 다양하게 준비해 보았으니 필요하신 정책이 있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